네,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 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파이널샷이 포착한 특징주 15개 한눈에 띄어서 봅니다. 열어보시죠. 네, 오늘 바이오비주 신규 상장주도 보이고요. 오늘 앞서 살펴본 미래에셋증권, SK하이닉스도 자리에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반도체주도 보이고 여기 또 한미반도체, 반도체주 보이네요. 그럼 박근호 이사가 오늘 선정해 주신 특징주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실리콘투. 오늘 저랑 마음이 통하셨네요. 저도 네. 실리콘투를 꼽았는데 네.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괜찮죠.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화장품주들 중에 이제 거의 뭐 상위의 두 번째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화장품을 유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에서 리스크가 좀 뭐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판매량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기업의 실적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일단 뭐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이제 2,500억, 영업이익 4,777억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공개가 됐는데 일단 수치적인 부분보다도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 늘어났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50%가 훌쩍 넘는 한 64%,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60%가 넘었죠. 성장이 62%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을 볼 때 가장 최근에 우려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이제 관세 문제가 되겠죠.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의 판매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재고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관세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보다도 실리콘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굉장히 좀 리테일러 업체들에서 선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상승세에 보탬이 되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특정 기업과의 거래가 굉장히 높다거나 뭐 아니면은 거의 없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죠. 일단 특정 기업과의 거래가 높은 부분은 안정적인 매출처를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미국 말고도 이번에 중동이랑 유럽 쪽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게 이채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잠깐 뭐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메디큐브나 달바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실리콘투의 성장에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급이 사실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말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리콘투 지금 수급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그 5월달 들어서 굉장히 매수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기관들은 5월달 들어서 좀 약간 매도로 살짝 꺾여 있는 상황이었다가 오늘 동시에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이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작년서부터 45,000원을 계속적으로 뚫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고 5월 달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일단 수급만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45,000원 돌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 수급 상황도 양호하게 되고 있고 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로 포착해 주신 특징주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앞서서 이 전문가님 전화 연결할 때 오늘 종가 베팅주로 골라주셨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종가 베팅주로 볼 만한 종목이라고 동의하셨나요? 일단 뭐 종가 베팅도 베팅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배가 아플 정도로 상승률이 너무 잘 나오고 이미 오르지 있어서 않았나 싶기도 그렇죠. 한데. 모든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 집중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종목들이 겹칠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앞서서도 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원전 관련주로 워낙 유명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실적 기반으로 어떤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발전소의 가스 터빈 부분이죠. 이 가스 터빈이 일단 미국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SMR이나 원전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SMR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은
미국 동부에서 남부로 연결되고 있는 그 LNG 시설들과 따라서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LNG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LNG 발전소의 가스 터빈을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단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시장을 꽂고 있는데요. 좀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중서부에 일단 데이터 센터형 5기, 그 다음에 남부 데이터 센터형 3기의 가스 터빈을 어떤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체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간 노이즈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냐의 문제를 우리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서부터 연간 단위로 수주를 이제 매년 4조 원 정도를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 자료가 나온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원전은 지금 뭐 전통적으로 여당이었던 쪽에서 많이 좀 밀었던 어떤 섹터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일단 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려면 SMR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큰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떤 정책적으로 리스크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수급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은 이제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수 유지하다가 최근에 한 2거래일 정도 아주 소폭 순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7%대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마지막으로 포착해주신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 고르셨을까요? 동국제약. 동국제약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4%대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고 마데카솔 크림인가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화장품 대신 쓸 수 있는. 네. 마데카 크림. 네. 쓰고 계시나요, 혹시?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분석하고 네. 계십니까? 일단 동국제약도 뭐 화장품 관련주로 봐야 네. 되겠죠. 일단은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부문을 한 3개 정도로 좀 나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의약품,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생활용품 등으로 이제 들 수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뭐 상당히 좋았고 그게 이제 주가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 이제 2,237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53억 원이 나왔는데 역시 이제 퍼센트가 중요하겠죠. 전년 대비 이제 매출은 한 13%, 일단은 영업이익은 20% 이상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매출이 늘어나는 게 상당히 좀 약간 재미가 있습니다. 2002년도, 그러니까 3년 전서부터 6천억, 매년 1,000억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 6천억, 3년도에 7천억, 작년에 8천억, 그러니까 올해는 시장은 9천억을 예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짚어주신 화장품 부분 같은 경우는 그 APR도 사실 뭐 화장품도 하고 이제 어떤 이 피부에 기기를 디바이스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동국제약도 화장품 이제 마데카 프라임 화장품도 하고 이 센텔리안이라고 해서 이제 APR과 똑같은 제품이 있거든요. 뭐 외향이 똑같다는 소리가 되겠죠. 뭐 성능은 일단 뭐 개인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화장품이랑 이 디바이스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 APR보다 동국제약이 작년에 성장률은 더 높았어요. 물론 뭐 규모에 있어서는 뭐 APR이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동국제약이 상당히 그 화장품이나 이 뷰티 디바이스 부분에서 많은 퍼포먼스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자회사가 있죠. 동국생명과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뭐 MRI나 CT 같은 거 찍을 때 이제 조영제를 이제 맞거든요. 혈관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일본 쪽에 진출을 이미 했고 중국 쪽에도 일단 진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뭐 동국제약의 어떤 영업이익에 보탬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뭐 나름대로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차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올해 이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급격하게라기보다는 이제 좀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 뭐 단기적으로 오른다라기보다 실적 기반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뭐 앞으로 윗방향 충분히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방향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 혹시 가격은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동국제약이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매년 1,000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주가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만 2년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떤 기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어떤 그 화장품 쪽으로의 모멘텀보다도 제약사 쪽으로의 모멘텀이 많이 좀 작용을 한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국제약도 화장품의 어떤 밸류체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평가는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최소 미니멈으로 제가 받았을 때는 한 지금 17,300원이니까 한 2만 원이면 좀 너무 단순하고 한 2만 1,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1,000원까지 바라본다라는 가격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요즘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약을 기반으로 한 그런 화장품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특징주들 3가지 정리해 보겠고요. 이제 포착해 주신 오늘의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 종목, 공략주 어떤 종목 선택해 보셨을까요? 네, 유니드를 선택을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학주로 이제 케미칼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떤 원유의 가격을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니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원유 가격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화학 쪽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일단 24년도에 23년 대비해서 정말 엄청난 그 언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시장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좀 하반기에 너무 많이 처지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작년에 어떤 그 실적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유니드가 작년보다도 한 40%에서 30% 정도 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사실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초기의 어떤 그 상승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기업인지 잠깐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산 칼륨을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염화 칼륨을 가지고 가성 칼륨 우리가 보통 수산화 칼륨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기업이죠. 수산화 칼륨이랑 이제 탄산 칼륨을 만드는 기업인데 OCI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CI 이제 화학 부분 계열사인데 일단 이 유일하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화 칼륨, 탄산 칼륨을 전 세계에서도 거의 가장 많이 만드는 탑티어 기업으로 이제 꼽히는데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 탑티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탑티어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뭐 가성 칼륨, 탄산 칼륨이 어디에 쓰이냐면 뭐 화장품이나 의약품에도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탄소 포집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일단은 유니드의 어떤 실적을 경쟁할 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염화 칼륨을 가지고 수산화 칼륨, 탄산 칼륨을 만들기 때문에 이 염화 칼륨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유니드 같은 경우는 탑티어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가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염화 칼륨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제품 가격이 전가를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주가로 연결이 될 수 있게 수급만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화칼륨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중국 쪽에서의 소비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은 공급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염화칼륨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러시아, 벨라루스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일단은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공장의 어떤 재설비,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염화칼륨의 수출량을 거의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은 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염화칼륨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수밖에 없고 유니드의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캐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소비가 많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쪽에 공장도 많이 증설을 해서 그게 올해 실질적으로 어떤 그 매출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이채로긴 합니다. 물론 거래가 좀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기관이 일단 올해 1분기서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급격하게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기관이 차츰차츰 모아가고 있는 느낌을 수급했고요. 외국인들은 최근 3거래를 소폭 순매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말서부터 외국인 매도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매도의 끝자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가격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네. 할까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 지금 9만 한 3,400원 정도 되는데요. 9만 400원 이하에서는 사실 큰 무리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9만 4,000원 밑에서는 목표가는 한 단기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라고 한 12,000원, 1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단기적인 시장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손절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뭐 손절매 가격을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8만 5천 원으로 일단은 손절매 가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면서 유니드 살펴주셨네요. 매수가 94,000원, 목표가 12만 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활약해보길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